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엔 두 단원을 연속으로 해서 나가도록 할 겁니다. 환경문제 유발 산업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지구상에 발생하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다면 이것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활, 우리가 사는 공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 분포에 어떤 영향을 주고, 뭐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 긍정적인 영향? 아니죠.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으로 가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장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84페이지, 185페이지가 되겠고요. 환경문제 유발 산업의 이동, 그 첫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환경문제 유발 산업이 뭘까요?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이겠죠, 그죠? 그죠? 뭐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고 이렇게 막 유통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환경 문제 유발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왜 발생한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산업혁명 과정에서 이제 많은 것들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랑 다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뭐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것들이 이동한대요. 이 산업이 이동한대. 이건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래 다국적 기업 이렇게 전 세계적인 우리가 글로벌 경제 활동과도 연관이 있겠죠. 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제 전자쓰레기부터 보겠습니다. 전자쓰레기는 뭘까? 전자쓰레기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가 쓰는 뭐 휴대전화, 컴퓨터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다 쓰고 나면 버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인데 그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들을 교체하고 바꿀 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들을 전자 쓰레기라고 합니다. 여기 전자 쓰레기 같은 경우 이제 이동 방향 같은 걸 여러분들 그림을 잘 보시면 주로 미국이나 유럽 연합 이런 것 같이 이제 선진국에서 전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첨단 기술이나 이런 산업이 발달하고 수요자가 많은 곳에서 이게 좀 적은 곳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거겠죠, 그죠? 이거 잘 생각해봐요. 선진국에서 지금 개발도상국으로 쓰레기 버리는데 개발도상국이 이걸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개발도상국도 이걸 뭔가 가지고 이용함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이걸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겠죠. 그걸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전자쓰레기. 전자쓰레기 국제적 이동. 어떻게 이동하냐면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배출된 것이고요. 그렇죠? 전자쓰레기는 재활용 가능한 거 일부를 빼고는 전부 다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이렇게 폐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일부 선진국들은 이거를 그 발달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기 나라에서 이걸 처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이 드니까 이거를 다른 나라로 처리 비용,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싼 나라로 떠넘기는 거란 말이죠. 그럼 싼 나라에서는 그거를 그 비용을 치르고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이거를 처리를 하는데 선진국처럼 그 처리 기술이 발달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태우거나 뭐 분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죠. 뭐 선진국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개발도상국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둘 다 책임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자,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 쓰레기 부품을 분리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금속 자원들을 채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득이 하고 경제적 이득을 발생하기도 하고요. 선진국으로부터 쓰레기를 수입하면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 이득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 사오는데 이때 이제 그것을 이제 선진국에서 이게 처리했으면 깔끔하게 되는 것들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와서 개발도상국 땅이 오염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오염 문제가 선진국의 환경오염이 개발도상국으로 넘겨온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폐선박 해체 현장 여기 영상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해 유발 산업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지금 현실 한번 하나씩 쪼개서 보겠습니다. 자, 선진국은 최근 들어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화학물질이나 산업폐기물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개발도상국은 아직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규제들을 좀 많이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것들을 그냥 가리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산업들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인식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산업들을 그대로 가져오기도 해요. 장점은 거기 선진국에서 사용하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까지도 같이 떠나온다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특히 개발도상국은 공해유발 산업을 규제하는 장치가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걸 이용해서 또 개발도상국으로 그런 환경오염, 공해유발 산업들을 이전하기도 하죠. 비용 때문에. 자, 공해유발 산업의 이동을 통해서 선진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떠넘겼으니까 해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그걸 떠안음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도 있지만 대신에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건강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문제예요. 다 우리가 지구가 다 같이 살고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선진국은 이미 누릴 거 다 누리고 환경오염 문제 떠넘기고 개발도상국은 발전하기도 바쁜데 규제가 들어오면 또 발전도 못하고 살기 위해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전 지구적으로 불평등한 공간적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어떤 지역은 잘 살고 어떤 지역은 되게 못 살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살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쓰레기들을 국제적으로 이동하면 안 된다. 유해 물질을 국제적으로 이동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발생하면서 국제 협약이 하나가 또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스위스에서 열렸던 바젤 협약이라는 건데요. 바젤 협약.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있었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회의들. 그죠? 리우에서 열렸던 회의. 그다음에 교토 의정서. 그다음 파리 협약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건 바젤 협약은 그렇죠. 폐기물의 국제 이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 자,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자쓰레기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농업적인 부분 우리 저번 시간에 경제 활동하면서 농업도 봤으니까 농업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농업적인 분야에서는 그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이제 그 임금이라든지 그 땅값 지가가 싸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자국에서 했던 산업들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해서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네덜란드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그 튤립 이런 거잖아요. 꽃 화훼 농업 그죠? 이런 화훼 산업이 네덜란드에서 그 임금과 이런 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좀 임금이 저렴한 아프리카, 뭐 케냐 이런 곳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농업을 생산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긍정적으로 보면 케냐 같은 곳에서는 선진국에서 발달한 농업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와서 거기서 이제 화훼 농업, 상업적인 농업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제 반대로 그런 상품 작물 같은 것도 팔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많은 뭐 비료라든지 화학약품이라든지 그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 뭐 이런 것들 같은 거 있죠. 사람이 먹기도 바쁜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뭐 상품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토양이 이제 막 그걸 막 기르다 보면 토양이 지력이 약해져서 황폐되기도 하고요.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람이 먹어야 되는 식수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화학비료 같은 거 사용하면서 토양 오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뭐 쓰레기가 이동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만이 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경제적인 글로벌 경제 활동을 통해서도 환경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이슈. 우리 이슈 하면 뭐예요? 이슈, 쟁점 이런 거죠. 쟁점이라는 거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환경 관련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뭐 대표적인 건 이제 미세먼지가 되겠죠. 미세먼지 뜻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느다랗고 작은 먼지 입자래요. 10 나노미터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뭐 20분의 1, 50분의 1, 이 정도 크기래요. 머리카락 하나의 굵기에. 그렇죠?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런 것들 우리 이제 마시고 이제 피부에 닿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 왜 발생하냐면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대요. 뭐 흙먼지라든지
식물의 꽃가루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더 심각한 거는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뭐 매연이라든지 자동차의 배기가스라든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 또 뭐 소각장에서 뭘 태울 때 나타나는 연기, 이런 것 등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그럼 우리 인체에 무슨 영향을 주냐? 입자가 매우 작으니까 안 걸러지겠죠. 안 걸러지고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피부 질환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이게 기계 같은 데 들어가면 반도체 같이 아주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이런 기계 같은 데서 기계 오류, 결함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공중에 막 뿌옇게 껴있다 보면 우리의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객선이라든지 항공 이런 것들이 다니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자,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다음 한 장 또 넘겨보시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라고 많이 들어봤죠. GMO.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유전자를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뭐 추위나 병충해 이런 데 강한 새로운 작물들을 재배하기도 해요. 뭐 씨 없는 수박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아니면 뭐 병들지 않는 그런 뭐 채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건강한 이런 식물들을 얻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에 따른 또 부작용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게 뭔지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유전자 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생물체에 새로운 유전자를 결합시키는 걸 통해서 새로운 품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래 유전자랑 성질이 다른,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잡초에 강한 옥수수, 그리고 잘 무르지 않는 토마토,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 여러분 이런 것도 요새 이런 거 원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게 발생하다 보면 아까 병충해에 강하고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뭐 식량 생산 부족이라든지 기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체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 아직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단 말이죠. 이거 먹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각, 안 좋은 시각, 쟁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슈입니다. GMO에 관한 이슈. 그죠? 또는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로컬 푸드. 로컬이라고 하면 그 지역, 지방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왜 로컬 푸드가 환경을 생산하는 거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식량의 세계화 같은 거 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을 교통통신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것들이 우리 식탁에까지 오기까지 무슨 과정을 거칠까요? 거기서 재배를 해가지고 상품 포장해가지고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해서 여러 가지 뭐 택배나 이런 것 거쳐가지고 식탁에 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거 상하지 않게 하려면 농약을 많이 뭐 약을 쳐야겠죠, 그죠? 그리고 먼 거리 이동하려면 매연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먼 거리에 있는 음식을 가져다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뭐 안전성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려면 가까이에 있는 것들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로컬 푸드는 근처에 있는 거, 이동 거리가 짧은 것들을 먹자. 그래서 그 환경을 좀 더 생각하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찾는 소비자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자, 이런 게 로컬 푸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장점은 로컬 푸드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고 신선한 것들을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환경오염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또 이거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공급할 수 있으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우리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주택 부족 문제라든지 뭐 소음 공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도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렇게 해서 193페이지까지 지금 다 10단원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거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되짚어 보기도 할 거고요. 이거를 실제로 우리는 사회는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한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한번 녹여낼 수 있을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아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를 좀 공부해보는 그런 활동들로 이제 남은 시간을 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론 강의 내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앞으로 올라오는 강의들은 뭐 대부분은 뭐 시험 대비 특강 그리고 뭐 문제풀이 특강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 복습 철저히 하고요. 궁금한 것들 있으면 그 댓글이나 질문방에다가 글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